우리가 걱정하는 최종 단계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 터지는 것인가요? 최소 뭐 3년, 4년. 좀 길게 보시네요. 우리가 보는 최종 종착리의 그 암울한 종착역은 자산 시장에서 버블이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는 더 짧을 수 있다고 짧을 수 생각합니다.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뭐 SVB 그다음에 CS가 터지면서 사실 다들 뜻밖의 놀랬던 게 뭔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은 갖고 있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그게 이제 중국이냐 일본이냐 영국이냐 아니면 저 남유럽, 네네. 뭐 스페인, 이탈리아, 무슨 그리스 이런 위험한 나라들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미국 본토에서 터지니까 이게 우리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렇죠. 전혀 예상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저렇게 좋은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네. 다른 곳들은 어떨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아, 더 안 좋은 곳들의 상황은 더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렇죠. 아까 우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당장에는 유럽 쪽 같은 경우 단기 자산 부채,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디스매칭이 단기 쪽에서는 있는 상태인데 이들 역시도 소매금융 쪽이 일단 주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티는데 기업금융 쪽에서 마이너스가 내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아요. 기업 쪽이 더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를 넘어가면서 나타나게 된다면 유럽은행이라고 순조로울 수 있느냐. 유럽은행들도 이번에 어쨌든 스위스에서 한번 터졌는데 그게 이제 다른 중소형 은행으로까지 계속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다만 시점은 당장이 아니다. 시차를 두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러한 그러니까 징조가 지금 뭐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도 이번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러한 징조들이 보였어요. 그 균열의 징조들, 뭐 CS처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최종 단계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 터지는 것인가? 일반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그게 상당히 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뭐 3년, 4년. 좀 그러니까 길게 보시네요. 우리가 보는 최종 종착리의 그 암울한 종착역은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 이 구조를 보시면요. MMT 자체 현대화폐 이론의 방식으로 돈을 넣는데 은행들 금융기관에 계속 넣어왔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돈을 넣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MMT는 돈을 넣어서 실물을 회복시키고 그거에서 세제를 인상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실물을 다시 또 선순환시킨다는 거니까. 근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그 돈을 넣는 게 금융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재정 쪽으로 이제 실제 필요한 쪽에 돈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장할 수 있게끔 버팀목이 되게 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인상해야 되는 세금을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림은 말 그대로 이렇습니다. 돈에 의해서 러프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경제를 뒤덮고 그것이 선순환하기를 바랬는데 그 돈이 결국에는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약자 혹은 안 좋은 기업들한테 다 번지지 못했어요. 번지지 못하는 본원적인 그러니까 상처가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이번에 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분위기나 형성 어떤 무드 자체는 또다시 괜찮은 형성 그 국면으로 또 전환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핵심은 뭐냐면 실물 부분에서의 기업의 어떤 체력성은 계속 지쳐나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QE를 했던 기간이 거의 지금 사실은 2008년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15년 이상 이렇게 끌어온 거거든요. 네. 그 15년의 기간 동안에 돈에 익숙하고 돈에 길들여진 금융기관들이 하나씩 터진다는 거는 그 힘의 싸움에서 실물의 마이너스 요인과 돈의 플러스 힘의 요인들이 계속 싸우면서 버티다가 이제서야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무리 짧게 봐도 거의 4,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나씩 터지는 그런 균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중간에 이제 과정 속에서는 페드는 앞으로 영향력도 그리고 예측력도 통제력도 더 상실할 것이다. 왜냐? 이 싸움에서는 결국 우리가 맞았어라는 걸 외치기 위해서는 결국 발권력과 그 발권을 기반으로 해서 돈을 공급할 수 있는 매개체가 중앙은행인데 그렇죠. 중앙은행이 사실은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포트를 계속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방향성은 그냥 서포트밖에 없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하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전제가 맞다면은 한 3년 정도는 이러한 어떤 버블의 형성 과정이 이어질 거라고 본다면 네. 적어도 2년 전후까지도 우리가 좀 안심하고 자산의 버블이 커지는 걸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당연한 어떤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기간이 이제 실물이 꺼지는 기간이 이제 3, 4년이라고 했지만 이제 자산 시장에서 버블이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 거는 더 짧을 수 있다고 더 짧을 수 생각합니다.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계의 구매력과 이거는 실물과 금융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가계가 이런 인플레 시대에 그리고 정부가 넣어준 돈 덕분에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사실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식 생활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상태에서 금융으로 넘어가지 이게 안 되는데 금융으로 넘어가진 않거든요. 전형적으로 가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잉 소비이면서 과잉 투자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한쪽이 과잉이 무너지면 이제 한쪽에 가치 균열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게 일단은 이번 이제 바이든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범위가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잘 한다 그래도 그게 한계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쓴 돈만 해도 거의 6조 달러, 그러니까 트럼프 때 대비해가지고 사실 부채를 갖다가 그들이 한 3조 달러 더 증액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이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걸 아는지 1조 한 4천억 달러 정도만 증액할 걸로 계획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돈에 외부에서 빌려서 쓸 수 있는 규모는 1조 4천억 정도면 사실은 그 영향력이 점점 감퇴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어쨌건 지금 우리가 전제로 놓고 보는 게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 그 미국의 상황이 이제 결국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QE, 정말 MMT를 전반 계속 확대하면서 경기를 그러니까 계속 살려나가려는 시도 네. 이런 것이 이어질 때 네. 미국의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거 진짜 종이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도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네. 더 그런 생각이 생겼을 때의 네. 상황, 네. 결국 위기 상황으로 가는데 결국 또 위기 상황에는 강달러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럼 미국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부여해가지고 뭔가 경제를 살려서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패권과 달러 가치는 항상 동일해요. 근데 경제 시스템의 패권 자체가 지금 하나씩 균열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장에 나오는 숫자나 GDP나 이런 건 좋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좀 6%까지도 할 수 있고 뭐 되게 강건하기 때문에 경제가 뭐 많이 올릴 수도 했는데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하나씩 균열이 생기면은 사실은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250억 달러 뭐 규모는 작다고 하지만 오히려 가치보다 더 시장이 부여를 해주는 꼴이 되면은 당연히 달러는 오히려 하락 기조로 가는 게 맞은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미국채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 결국에 전 세계에서의 경제 패권과 달러에 대한 부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빌리는 부채에 대한 싸움과 그 외에 이제 달러로 이루어지는 틸레마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그 힘을 완전히 잃지 않는 이상은 미국채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강건할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채 가격이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채 가치가 버텨줘야 정부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역반영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어떤 최악의 상황은 한 3년 정도 이제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리먼 사태 때 보더라도 일단 그게 갑자기 3년 후에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터져서 많이 경각심을 가진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더 크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패턴을 일반적으로 밟는 이대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좀 이번은 좀 다를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더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여기에 따르는 전제가 뭐냐면 이번에 SVB에서도 나왔듯이 새로운 형태가 이제 정보가 너무나 신속해지고 빨라지고 그 많은 일반인들도 알게 되다 보니까
뭐든지 뭔가 다 결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빨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의사 결정에 대한 선택 뭐 그런 것들은 빨랐다. 뭐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약간 수습 방식이 땐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현재 지금 그 옐런 그러니까 재무부의 입장을 보시면 이로 인해서 축차적으로 피해가 나는 기업들과 그 규모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청문회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BTFP를 발표하고 나서 유동성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규모를 상세하게 알아보겠다. 그게 생각보다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기업 금융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대형은행까지도 나고 있다는 건 기업 쪽에서 계속 체력이 약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타격들을 금융기관이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냐면 앞으로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QE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강건한 굉장히 적극적인 QE를 코로나 때 겪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자산시장과 버블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지언정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돈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좀비 기업, 어려운 기업들 살아났습니까? 그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좀비 기업으로서 계속적으로 그냥 대출이나 이런 자금에 대한 압박을 안 받아야지만 버틸 수 있는 기업으로 완전히 세팅이 돼 버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돈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 실물 터지면서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SBB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제 CS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터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당장에는 이제 시장이 돈을 다시 부여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되게 환호를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조금 더 넣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불신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이제 좀 혼돈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